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이 어제부터 내린 비와 함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속초의 어느 작은 서점에서 보여진 아름다운 풍경을 전해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작년 5월 이맘때쯤 서점 계산대에 책이 3권 올라왔습니다. 책 제목을 유심히 살펴보니 한 권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또 한 권은 4차 산업과 인공지능, 다른 책 제목은 브레멘 음악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책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책 제목만 보면 어색한 조합입니다. 이 묘한 풍경은 3대가 함께 서점을 들러 각자의 책을 고른 것입니다. 할머니 책, 엄마의 책, 아이의 책. 참 흐뭇한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을 느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속초의 어느 작은 서점의 풍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3대가 함께 서점을 방문하여 각자의 책을 고르는 풍경처럼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책을 소개해 봅니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글도 쓰고 있는 윤성근 작가의 헌책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입니다. 자, 오늘의 책 헌책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정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걸서 동래동 걸동네 서동에서 온 김정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서동에서 온 고복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소개될 책 헌책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게스트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모든 이에게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더 이상 글씨 쓰는 일이 드물어진 요즘 다시금 펜을 잡고 뭔가 써보려 하면 글씨체가 삐뚤해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보수동 헌책방에 들르면 같은 책이라도 깨끗한 것보다 밑줄 꺼져 있거나 낙서가 돼 있는 책이 더 저렴해 그걸 선택하곤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앞주인의 성격과 생각들이 떠올라져 책 읽는 재미가 한층 더했습니다. 그런 낙서나 글씨들의 향수가 느껴져 이 책을 여러분들과 읽고 싶어 선정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책을 선물할 때 글을 남겨서 줘보기도 했고 글이 적혀 있는 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신 게스트분들도 이런 추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 분씩 이런 추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고향이 밀양입니다. 우리 거기 영남루 뒷산에 보면 모봉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고 시절에 거기를 가끔씩 들렸는데요. 한날은 주지스님께서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우면서 신문지에 똘똘 말아 사여진 책 한 권을 주셨는데 집에 와서 펼쳐보니 구운몽이었고 표지에는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일장춘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끔은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실 때도 있을 텐데요. 꿈도 많고 이상도 높은 그 시절 말입니다. 생각하니 참 웃음네요. 그런 때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제 마음을 잘 꿰뚫어 보시고 주신 것 같아요. 무슨 꿈을 꿨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헌책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이 한 권의 책을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꿈과 이상을 펼치면서 선물했던 책 속에 추억을 떠올려봤으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중옥님은 손해의 감성으로 아주 밝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또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쑥스러움이 많으신 고복남님. 예. 저는 어린 시절에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좋은 점이 많아서 이 책을 읽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책을 누구에게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예, 쑥스럽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본인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책을 사서 앞에
책에 글을 적어서 누구에게 선물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채석 선생님. 아쉽게도 저는 글이 남겨진 책 선물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경험을 만들어 나이가 들어서 좋은 추억거리를 남기려고 최근에 아내 생일에 책을 사서 앞 빈 공간에 편지글을 써서 선물했습니다. 근데 아주 많이 기뻐하지는 않더군요. 살짝 입가에 미소를 짓는데 저는 뭐 받으려고 생각은 안 했지만 다가오는 가을에 제 생일에 혹시나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 기대가 희망이 되어서 기분 좋은 소식 저도 한번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는 이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할까 하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글들 중에 본인들께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내용을 청취자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중옥님. 네, 저는 이 책 74쪽에 보시면요. 누군가가 자유의 길을 선물하면서 제목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하고 92년 2월 15일 이렇게 쪽지글이 적혀 있었어요. 작가 윤성건 씨는 지금 절판된 이 책을 구하기 위해 힘들어한 책방에 발걸음하는 이들이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짜여진 틀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끊임없이 도는 우리 인생길에 완전한 자유가 그리운데요.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기를 바라고 싶네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채성님. 저는 페이지 154쪽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89.6.7 장전동 헌서방에서. 이 책 속의 글을 보고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 그 근방이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학생 때 참고서사를 몇 번 들렀는데 그곳 규모가 공간이 작아 찾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하철 타고 보수동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한 번도 그곳에서 책을 사지는 못했지만 오랜 세월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모습에 저곳 주인도 헌책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그 자리는 횟집으로 바뀌어 가끔 회식하러 가곤 하는데도 그 존재를 잊고 지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그곳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더 이상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시절 그 장소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단초가 되어 저에겐 마음에 남는 페이지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장전동에 있었던 헌서방이라는 책방이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혹시 그 자리에 있는 횟집에 가서 저도 좋은 만남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책은 말없는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살아오면서 친구처럼 느껴졌던 책이 있는지 게스트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셜록 홈즈를 이렇게 40권이나 되는 것을 시리즈로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책에 흠뻑 빠진 것은 이 책을 그 홈즈가 풀어나가는 그 추리해 나가면서 사건을 풀어헤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아마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다 이 책을 손에서 못 나올 겁니다. 그렇게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많은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지만 이 셜록 홈즈를 읽으면 그 추리해 나가면서 제가 홈즈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와트슨 옆에서 홈즈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친구도 필요 없이 늘 이 책 속에 흠뻑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셜록 홈즈를 친구처럼 대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저도 김정훈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책이 친구처럼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동네 서점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몇몇 대형 서점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독자들이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동네 서점을 사라지게 만들다고 봅니다. 동네 서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예. 저는 우리 동네에 작은 서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책을 주문할 때 그분이 검색을 해 주세요. 그 서점에 책이 있나 없나를. 없으면 뭐 대형 서점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대형 서점에 가서 사지 않고 거기서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해서 책을 받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듯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서점에 가셔서 책을 주문하셔서 또 그렇게 받아보시면 동네 서점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동네 서점에서 책을 주문하는 그런 습관을 많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 저 고봉남님 같은 경우는 지금 쑥스러워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예, 고봉남님에게는 책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를 통해 정을 알고 선생님을 통해 지식을 알고 이렇게 친구들 통해 우정을 알아가는 이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권해주고 싶네요. 이번 기회에. 예, 그 말씀 감사한데 제가 잘 정리가 안 되지만은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누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몇 개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최근에 개봉해서 흥행한 영화 1987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386 세대. 그러니까 그 당시 힘든 사회적 상황에서 외부로 폭발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책을 통해 더욱더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왔던 그 시대, 그 세대들이 떠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를 또 말씀하시면서 또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386 세대까지 말씀하시고 문득 또 떠오르는 말이 있네요. 우리 촛불을 보면서 느꼈던 힘없는 자들의 힘, 바로 그런 힘이 학습하는 책을 읽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헌책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이 책을 통해 추억의 한 페이지를 넘긴 듯합니다. 가끔씩 아닌 자주 동네 서점에 들러 책을 구경하고 책을 주문해서 찾아가는 청취자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헌책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를 동네 서점에서 주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유명한 작가의 두 분의 말을 전해 드려보겠습니다. 파울 에른스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책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책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할 때 말해주고 우리가 피곤을 느끼면 침묵을 지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볼테르는 아무리 유익한 책이라도 그 절반은 독자 자신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이텔스바흐 협의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책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후로 내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